허황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해외가 아니라 국내 여행이에요. 물론 일을 하면서 지방에 갈 일도 많지만 그때는 여행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소하지만 혼자 떠났습니다. 나이 들고 혼자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데 찾아갔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대단한 여행 팁이나 대단한 여행 정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외로움을 탄 아저씨가 마음 달래려고 슬슬 돌아다니는 영상이에요. 아무튼 이 시기에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남겨봅니다. 사실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보통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녁에 한잔 하면서 털어버리는데 요즘에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됐는지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땐 여행이라도 떠나서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요. 아무튼 소음 없는 곳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면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골 분위기 가득한 곳으로 떠납니다. 잔뜩 기대하고 떠났는데 출발하자마자 서울 외곽고속도로부터 막히더니 막히고 또 막히고 경기도 벗어나면서부터 시원하게 달리더라고요. 평일인데도 차가 꽤 많았어요. 이제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요즘엔 어쩜 이렇게 평일에도 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죠? 충주 휴게소는 사과 돈가스, 새뱅이 해물 순두부, 사과빵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뭘 대단히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땐 휴게소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었거든요.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라면이나 우동, 돈가스 같은 기본은 하는 그런 음식만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어릴 적 그때하고 가격도 맛도 전혀 다른 휴게소처럼 느껴져요. 바로 키오스크 앞으로 가서 주문을 하려고 섰는데 옆에 아저씨가 내 쪽으로 재채기를 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나 같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을 텐데 일단 기분 나쁘지만 모르는 척 해줬어요.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난 몰랐다 그런 표정.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미안하다는 말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실속라면 4,000원이면 싼 건가? 요즘 물가는 정말 모르겠어요. 라면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해서 책들이 쌓여있는 곳을 좀 돌아봤는데 마침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홀로 떠난다고 했는데 마치 저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뜨끔했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이 라면이 참 저렴하고 흔한 음식인데 제 애들이 짭짤하고 꼬들한 면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라면을 먹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져요. 아무튼 프로가 끓여준 라면이라 면도 적당히 잘 익었고 풀어진 계란도 살짝 보이는데 한 스푼 정도만큼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다 보니까 혼밥존이 보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혼자 먹는 공간처럼 보이는데 저 혼밥존 때문에 만석일 때 혼자 큰 테이블을 이용하면 눈치가 보일 것 같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음악도 틀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머물 숙소는 독채 펜션이에요. 조용히 지내기 딱 좋은 숙소 형태입니다. 이렇게 아담한 건물이 하나가 있고 앞에는 꽃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있고 뒤쪽에는 텃밭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시골 펜션에서 보던 작은 텃밭이 아니라 거의 농장 수준이더라고요. 닭도 있고 알도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불멍을 하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소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사 먹으려고 합니다. 숙소를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여기가 작은 집이 아니었어요. 거의 한 50평? 저는 처음에 20평, 25평 정도 되는 작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논을 바라보는 정자가 하나가 있는데 저녁쯤에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이 시원한 논뷰가 너무 멋졌어요. 어릴 적엔 이런 걸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애들 노는 작은 수영장도 있고 저 하우스에는 실내 바베큐장도 만들어놨는데 저기도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베큐 자체를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조용히 쉬러 왔는데 바베큐 재료 준비하고 더운 데서 고기 굽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번 여행에선 다 귀찮아졌어요. 물론 가족여행으로 왔다면 무조건 해야겠죠. 애들이 신기해하고 웃는 걸 보면 아마 귀찮은지도 모르고 했을 텐데 이번에 혼자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숙소 사장님이 텃밭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그냥 다 따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못 따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숙소 앞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나무들만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아오긴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숲에서 생활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면역력이 증가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숲으로 가서 오후에 2시간 이상 숲에서 머물면 된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멀리 오지 않고 주변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등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혼자 와서 느낀 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 데리고 숲에 가서 좀 쉬었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숙소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일단 시골집이니까 모기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장치는 아니지만 이거 잘 안 닦고 다니면 이런 산속에서 모기하고 벌레 때문에 잘 때 고생 좀 하죠. 사장님은 여기에 모기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꼭 잘 닦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선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나오면 다들 난리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벌레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잡는 것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징그러운 건 징그러운 거지 벌레가 뭐가 이쁘겠어요. 실내는 생각보다 꽤 밝은 느낌이에요. 천정도 높고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숲에 있는 숙소들을 보게 되면 구석이나 야외 처마 같은 데 보면 거미줄이 금방 생겨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투숙객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숲에서는 하루만 해도 몇 개씩 거미줄이 만들어지거든요. 방 3개, 욕실이 2개가 있고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부엌에 긴 테이블이 있어서 2가족이나 3가족 정도 머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거실에서 보는 산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숙소가 원래 사장님이 살던 집이었다고 해요. 시골살이를 하면서 살던 집인데 자녀들이 모두 커서 나갔고 사장님 내외는 아파트로 가서 살게 됐대요. 자녀들이랑 같이 알콩달콩 살던 집을 숙소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녁에 먹을 거리를 사러 기계면 하나로마트에 왔어요. 여기서 봤네. 포항에서 봐. 근처에 있던 동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보고 가냐라고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아니었는데 숙소에 방도 많고 해서 간단히 한잔 하자고 불렀죠. 살좀 찌셨는데요? 나? 나좀 떴어. 포항에 왔으니까 포항 막걸리 한잔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 지역의 메인 술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동생들이 불편해할까봐 촬영은 안 했고요. 한잔 마시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젠 술 마시다가 가끔 물도 마시고 나와서 몸도 풀고 해야지 너무 술만 퍼마시면 그냥 취해버려서 꼭 쉬어가야 돼요. 그나저나 시골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들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술이 꽤 취했었는데도 이거를 촬영을 했네요. 개구리 우는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나무 냄새, 흙 냄새.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시골 감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드니까 이런 시골 감성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오면 애들은 8시가 좀 넘어서 일어나고 아침밥 챙겨 먹으면 사실 퇴실할 시간이 좀 빡빡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어제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6시에 눈이 딱 떠졌어요. 대충 씻고 나와서 산책을 하려고 걸어 나왔습니다. 시골의 평범한 아침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제가 가끔 캠핑이나 시골로 여행을 가긴 가는데 이 동네는 특히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가끔 차가 보이긴 하지만 차 소리는 거의 안 나고 새소리하고 바람 소리만 납니다. 이런 고요함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고요해서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가끔 이런 고요함도 살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문 밖에만 나가면 차 소리, 사람 소리, 음악 소리, 각종 소음들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아무튼 오랜만에 뇌를 씻어내는 것 같은 고요한 아침이 너무 좋았어요.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침 시간이 너무 이르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 곳이 주변에 많지 않아서 영일대 가는 길에 엄청난 해장국을 찾아갔습니다. 진짜로 엄청난 게 아니라 해장국집 이름이 엄청난 해장국이에요. 엄청난 해장국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외관은 엄청나진 않았어요. 본점이라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같은 이름의 해장국집이 본점, 본사라는 말로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맛집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편하게 식사할 수 있고 맛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그걸로도 충분한데 이번엔 그냥 호기심에 한번 가봤습니다. 발음이 어색한 외국인 종업원이 서빙을 보고 있었는데 손님을 반기는 미소도 그렇고 참 친절하더라고요.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채워진 테이블이 6개, 7개 테이블 정도가 있었어요. 가격은 꽤 괜찮았습니다. 대부분 메뉴가 10,000원 미만이고 7,000원짜리 메뉴도 있습니다. 저는 우거지 해장국도 먹고 싶고 선지 해장국도 먹고 싶고 내장고기도 먹고 싶어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 외국인 종업원이 우거지 석구 해장국이라는 긴 이름의 해장국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정했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단촐하게 나오는데 특히 깍두기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 더 달라고 했어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보통 선지하고 내장을 섞은 해장국 하면 양평 해장국을 떠올리는데 원래 양평 지역이 소를 많이 키웠고 내장하고 부속고기를 섞어서 해장국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선지하고 내장을 섞은 해장국을 양평 해장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양평 해장국은 소 내장고기가 주된 재료였다고 합니다.
아침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외지에서 이렇게 푸짐한 아침을 보니까 흐뭇해집니다. 어우, 좋다. 맛도 참 괜찮았는데요. 저는 꽤 얼큰한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깨끗한 맛이었어요. 잡내는 당연히 안 났고 깨끗한 국물 맛이라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요즘엔 술 먹은 다음 날이 아니어도 아침에는 국이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소화하기 쉬운 수분이 많고 따뜻한 음식이 많이 땡긴다고 해요. 땡긴다고 해요가 아니라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맛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맛있는 해장국을 먹고 영일대로 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같이 와서 이거 태워줬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애들 생각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혼자 여행한다고 하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가족 생각만 먼저 납니다. 원래 새를 잡아다가 새장이 오래 놔두면 새장문을 열어놔도 새가 못 날아간다. 회장님 댁이 영일대에도 있네요. 프랜차이즈 술집인데 젊은 친구들은 이런 데를 좋아하나 봅니다. 요즘에는 젊은 손님들이 북적이는 이런 술집에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멀리에 오전 10시가 되기 전인데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걷어 올리고 해변을 걷는 남자가 보입니다. 이런 데서 살면 저런 여유로움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잔뜩 끌어안고 포항으로 떠나온 제 입장에서는 저분이 꽤 인상적으로 보였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영일대를 산책해봤는데 동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멋진 곳 같았습니다. 이제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카페인 충전하려고 카페에 왔습니다. 동생은 자꾸 더 있다 가라고 하는데 12시가 넘어서 점심 먹고 가면 집에 도착할 때쯤에 서울 경기 쪽에는 교통체증이 시작될 거고 전 이만하면 충분히 머리를 식혔다고 생각해서 일찍 자리를 뜨기로 했어요. 그나저나 저 곰돌이가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인형이 애장품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내 친구들도 다 애장품 인형을 고작 하루였는데 첫째 아이가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제가 집에 오자마자 옆에서 주잘주잘 이야기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의 여행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명소라면 꼭 가봐야 됐어요. 사진도 많이 남겨야 됐고 맛집도 여행 전에 미리 체크해놨다가 꼭 다녀와야지 직성이 풀렸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전리품 쌓듯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보다 얼마나 내가 편안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의 맛집도 최고의 숙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별거 없는 하루였죠.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쌓여있는 것들이 조금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우려고 가는 여행. 가끔은 이런 여행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소소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여행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